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드방송에서 원래 소설가로 활동하시다가 칼럼니스트 겸 행정학 박사를 받으신 이후 문화의 영토론을 가지고 많은 강좌를 진행하고 계시는 신종호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설가로 지금 소개받은 대로 칼럼도 쓰고 그러는 행정학 박사 신종호입니다. 그 박사님 본업은 원래 소설가이신데 역사학자로 특히 영토론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직업은 제 직업은 소설가입니다. 소설 쓴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장편 소설을 꽤 한 20여 편 썼는데 제가 쓴 소설은 뭐 99.9%가 역사 소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역사 소설 중에서도 영토를 주제로 하는 소설, 즉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 한민족의 영토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축소된 우리 한민족의 영토를 올바로 정의해서 그 역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보다 진실한 역사를 썼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사람들은 아 이거 소설이니까 라고 치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내가 학문적으로 증명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좀 늦게 받았죠. 박사학위는 2015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거죠. 그럼 박사학위 논문도 역시 영토에 관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예 물론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은 문화영토론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권 영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학문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사학위는 뭐 그냥 이렇게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그 학문적으로 그 정확히 이게 규결이 될 때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게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그런 논문입니다. 예, 박사학위 취득 시에 만주도 있고 우리 영토라고 많이 알려지는 그런데 그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하는 내용을 특별하게 그 소재를 삼으신 이유는 무슨 이유신가요? 예, 우리가 흔히 이제 만주 그러면 고구려를 생각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물론 고조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 고구려를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고구려가 이제 땅도 넓고 이제 뭐 이랬던 거를 다 추상적이나마 머릿속에 그게 있어요. 왜냐면 드라마도 뭐 사실 뭐 옛날에 고구려 그러면 만주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만주 그러면 우리 땅이라는 생각들이 그나마 추상적으로나마 들어가는데 대마도 그러면 그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우리 영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마도 그러면 그냥 낚시나 하러 가고 관광이나 하러 가고 면세품이나 사러 가는 그런 정도. 부산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아니다. 그러면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거를 증명하면 또 만주는 범위가 넓어서 사실 단기간에 그 박사학위 논문 쓰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가 만주의 영토권을 나중에 냈지만 그 논문 한두 편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대마도가 여러 가지로 그 우리 영토라는 걸 증명하기도 좋고 그래서 모델로 삼기 위해서 먼저 대마도가 뭐 우리 영토라는 거, 특히 문화영토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대마도를 택한 거고요. 제가 만주가 아니라는 건 아니고 대마도가 문화영토론의 대마도 영토권 연구를 통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문화영토론이 그 이론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판명받은 다음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만주에 관한 논문도 10편이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을 다 또 취합하고 또 다듬고 또 새로운 학설을 넣고 해서 만주의 영토권이라는 책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 박사님이 강의해 주시는 내용도 신종호의 문화영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만주에서 대마도관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예정입니다만은 그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영토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문화영토론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그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다.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우리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문화영토론이 합당한 이론이 돼야 그 주장이 맞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왜 독도가 니네 영토냐고 물어보면 이렇다 할 이론이 없어요. 일본은 공식적인 이론이 그거잖아요. 자기네가 나가사키 그 관보에 1903년에 그 자기네 영토라고 올렸는데 니네가 아무 말도 없었잖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토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잖냐. 그래서 그게 우리 영토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그때는 이 커뮤니티가 안 됐잖아요. 잘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이럴 텐데 뭐 그 조그만 그 현 관보에 그거 올라온 거를 누가 보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생떼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그럴까봐 일본이 미리 지금 저 선수를 치는 거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선수를 치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설령 제 얘기가 뭐 맞지 않는 거라고 해도 그건 생떼를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론이 없지만. 하지만 정확한 이런 이론에 의해서 그게 우리 영토다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화영 토론을 주장하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화영 토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딱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문화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시시대였지만 그 사람들이 수렵 문화, 뭐 채취 문화 이게 다 그것도 다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되는 것이 바로 영토거든요. 바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쌓인 것이 역사인데 그럼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쌓이는 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토잖아요. 그러면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 그 영토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화영 토론입니다. 근데 그러면 뭐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라고 그래갖고 뭐 이 문화 저 문화 막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토의 진정한 영토 문화, 그 영토 문화에 의해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영토 문화론에 의한 문화영 토론. 그래서 영토권자를 가리기 위해서 가리는 게 바로 문화영 토론입니다. 그 영토에서 동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때 향유했던 그 문화를 찾아보면 예. 그것이 바로 그게 하나의 역사고 그렇죠. 같은 문화를 쓰던 곳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그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일정한 영토에 동시대에 그 보편적으로 그 문화의 그 정의에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의 정의에 보면 보편적이고 상속적인 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그 문화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역사 역시 보편적이고 상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문화와 역사니까 그 일정한 영토에는 그게 계속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정한 영토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일정한 민족이나 또는 나라가 되겠죠. 그 민족이나 나라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문화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니까 그 영토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문화영토이란 말을 쓰신 분은 옛날 고대 총명을 하셨던 홍식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홍식 박사님이 이제 10월 달에 돌아가셨죠. 좀 진짜 위대한 별이 진 겁니다. 홍식 박사님께서 제일 먼저 문화영 토론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홍식 박사님의 문화영 토론은 그 영토권의 개념은 사실 배제된 겁니다. 영토권의 개념은 배제되고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 그래서 홍익식 박사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해외로 전파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널리 알려질 때 특히 그 뭐 향약 두레 이런 것도 좋지만 특히 효사상이야말로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고 효사상은 자기 그 진짜 숭고한 정신, 희생 정신과 노력 이런 게 없이는 효부터잖아요. 부모님 때. 그런 자기 희생 정신이 있는 효사상이야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게 만약에 인류 생활의 지표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홍익식 박사님은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문화형 토론을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전파하는 진짜 매개체
중요한 일꾼들은 바로 우리 해외동포들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그런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으로서의 문화 영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장한 거는, 그러면 홍익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우수한 문화가 해외로 전파될 거면 그 우수한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화가 만들어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은 누구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 문화 영토론이 아니라 이거다. 문화 주권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영토론, 그 문화 영토론으로 저희가 발전시킨 거라고 그러면 발전시킨 거고, 그렇지만 아마 목적은 같아요. 그 문화와 영토, 역사에 의해서 영토를 정리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유지하, 그런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나 이런 건 홍익식 박사님하고 저하고 완전히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홍익식 박사님이랑 저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잘 모르고 요새 그걸 또 인용해서 문화 영토론을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하는 거는 참 위험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익식 박사님이 강의하는 주장하시는 문화 영토론은 문화가 행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문화 영토론은 영토 주권. 그런데 홍익식 박사님 거랑 제 문화 영토론을 이렇게 혼동해서 이걸 구분도 못하고 인용도 제대로 못하고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홍익식 박사님 주장에 의하면 해외동포들,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LA 한의촌에서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 훌륭한 효 사상이나 뭐 이런 게 성행하고 있다면, LA 한인촌은 분명히 말하지만 홍익식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영토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LA 한인촌이 우리 영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거랑 홍익식 박사님 걸 막 구분도 못하고 막 쓰면 LA 한인촌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인 효가 행해지고 있으니까 LA 한인촌은 우리 한민족의 영토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님의 문화 영토로는 우리의 좋은 문화가 많은 홍익식 박사님 거죠. 그걸 행해지도록 하는 홍익식 박사님과 함께 그게 영토의 영토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진행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내용이겠네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홍익식 박사님은 문화가 행해지는 영토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영토에 뿌리박고 있는 문화,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우리 만주에서부터 대마도까지 고인돌이 다 발견돼요. 그렇죠? 그러면 매장 문화잖아요. 그러면 이 고인돌의 뿌리는 과연 어디냐? 그러면 거기서만 나오느냐? 물론 딴 데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게 나오느냐? 또 양식은 똑같냐? 뭐 등등. 고인돌 하나만 갖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문화 주권자를 가려서 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게 만드는 게 제 문화 영토론이라는 거죠. 강의를 하실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행 순서의 좀 큰 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주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용의 문화 영토론을 해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입니다.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영토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1부는 크게 3부 나누면 우선 기본적인 이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셔야 되니까 제1부는 문화 영토론과 영토 문화론을 좀 몇 번 강의하고, 제2부는 만주의 영토권. 만주가 왜 우리 땅이냐? 문화 영토론, 문화론에 의해서. 제3부는 대마도의 영토권.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했는데,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시청하시는데, 제가 길게 하면,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길고 자세히 하면 너무 이렇게 보기가 지루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1회 15분씩 해서, 한 15회에서 20회 정도의 강좌를 끝낼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애청자들께서 그거 좋은데 뭐 좀 자세히 좀 더 해달라 그러면 그때는 뭐 월드방송하고 상의해서 다시 또 자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그동안에 제가 박사님의 소설을 읽었던 정보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내용을 가지고 과거를 더듬어가면서 역사에서 소설 속의 주인공의 감동을 통해서 더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인종 역사에 빠져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거나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 역사 소설에 해당되는 뭐 천수태후나 이런 소설을 써오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소설로 쓰다 보니까 이제 행정학 박사까지 받으시면서 문화 영토론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배웠죠. 대학교 가야 되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국사가 이제 입시에도 필수였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국사가 3학점짜리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3학점짜리 국사를 듣는데 그때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광개토 대학민국의 그 왜곡된 부분을 갖고 한 학기를 강의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까지 배운 역사랑 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원래 이제 스페인어, 서반어 전공했는데 전공은 전공대로 하면서 역사 공부를 사실 그때 지금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와 조금 다른 역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역시 우리 영토가 과연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거냐라고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1997년인가 첫 소설을 낼 때 만주가 우리 영토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장편 소설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 때 뭐 할 거 없이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솔직히 전업 작가가 되면서 저는 소설을 쓸 때 제가 다루는 역사 부분만큼은 역사보다 진실한 역사라고 저는 자신해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걸 테마로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요. 쓴 소설을 네. 한번 좀 일간에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제목만이라도 강의 시간에 네. 첫 강의 시간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첫 강의 시간에 제가 그거는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 이 좋은 강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